한 땀입니다. 112 인사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은요 본격적으로 인형옷을 만들기 전에 인형옷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바느질법을 한번 배워보기로 해요. 릴리랑 같이 한번 기본 바느질 해볼까요? 릴리도 같이 배우자. 옆에 잠깐만 보고 있어. 이렇게 비키고요. 자, 제가 연습용으로 조그만 천을 준비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기본 바느질을 한번 해봅시다. 시접선, 바느질할 선을 시접을 남기고 표시를 해두었어요. 여기다가 우리 바느질을 해볼 건데요. 제일 기본적인 바느질은 홈질이에요. 앞뒤 완성선이 보이죠? 그 완성선을 앞 천의 안쪽에 선을 그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겉과 겉을 맞대고 앞뒤에 완성선이 잘 맞도록 핀을 꽂아줍니다. 핀을 꽂아주고요. 뒤에를 확인해 보세요. 항상. 그리고 가운데도요. 혹시 모르니까 두 개만 더 꽂아볼까요? 자, 이렇게 꽂아놓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정말 직접 바느질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은 노란색의 천이기 때문에 베이지색 실이나 아니면 천 색깔에 맞춰서 실을 쓰는데요. 오늘은 연습하는 거고 여러분들 보기 좋으시라고 좀 천 색깔과 대비되는 색의 실을 사용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고요. 자, 실을 너무 길게 하지는 마세요. 실을 깬 다음 매듭 짓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손바느질 할 때 매듭 짓는 법. 실을 둘째 손가락 검지에 올려놓고 그 위에 바늘을 얹습니다. 중간 정도. 그런 다음 한 번, 두 번 정도 감아요. 바늘을. 다시 해볼게요. 실을 먼저 올리고 그 위에 바늘을 얹고 한 번, 두 번 감았어요. 그런 다음 엄지로 살짝 누르고 바늘을 살살살살살살살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매듭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여러 가지 매듭 짓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게 좋은 점은 이렇게 하면 매듭의 크기를 여러분이 결정할 수가 있어요. 두 번 감으면 적당하고요. 뭐 실이 가늘거나 이런 경우에는 세 번, 뭐 매듭이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경우에 뭐 네 번 이렇게 감아서 매듭의 굵기를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좋아해요. 그렇게 매듭을 지은 다음 이제 홈질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시작하죠. 홈질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자, 근처 가서 핀을 빼고요. 한 번에 한 3-4땀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촘촘하게 바느질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갔을 때 손으로 좀 만져서 울지 않게 그렇게 펴주시면 더 예쁘게 바느질이 되겠죠. 이렇게 홈질로 주로 바느질을 합니다. 조그만 인형 옷은 작기 때문에 땀의 크기가 너무 커지면
뭐 좁은 어깨선이나 이런 부분은 바늘 몇 땀 안 떴는데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가능하면 촘촘하게 바느질을 해주시는 거를 권하고요. 홈질이 아니라 박음질로 하는 게 더 튼튼하지 않을까? 예, 박음질로 하면 아마 더 튼튼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박음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박음질을 하면 해볼게요. 박음질은 영어로 백스티치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한 땀 갔다가 한 땀만큼 다시 돌아오니까요. 그쵸? 이렇게 한 땀 갔다 한 땀 돌아오는 식으로 박음질을 하게 되면 조금 하고 보여드릴게요. 물론 더 튼튼하기는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굉장히 올이 성긴 레이스천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박음질 할 때가 있어요. 그건 그때그때 좀 다른데, 자,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는 홈질이고 여기는 박음질입니다. 홈질한 부분은 뒷면도 똑같죠. 그렇죠? 뒷면도 이렇게 앞면과 똑같이 실이 한 줄만 지나가요. 그런데 박음질한 부분은 보세요. 실이 두 겹, 세 겹으로 지나가요. 따라서 박음질을 하면 좀 튼튼하긴 할지 모르지만 이 꿰맨 부분이 두꺼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가능하면 작은 옷이기 때문에 이렇게 둔하게 되는 부분은 좀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홈질을 선호합니다. 여러분의 인형이 필라테스를 하지 않는다면 홈질을 해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막 잡아 뜯지만 않으면 뜯어지거나 해지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홈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마음대로 하시겠다는데 제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요. 홈질도 괜찮다. 만약 좀 두꺼워서 주름 있는 데 같은 경우 홈질을 하면 좀 뒷감까지 꿰매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박음질보다는 반박음질을 선호합니다. 반박음질은 어떻게 하냐면요. 한번 보시겠어요? 반박음질은 두 땀만큼 갔다가 한 땀만큼 돌아오는 겁니다. 두 땀만큼 앞으로 갔다가 한 땀만큼 돌아와요. 그러면 바느질이 좀 더 촘촘히 될 수가 있겠죠. 두 땀만큼 앞으로 갔다가 한 땀 돌아와서 다시 두 땀만큼 앞으로 가고 한 땀 돌아와서 두 땀만큼 앞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뒤에도 많이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요. 바느질이 더 촘촘하게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대로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홈질, 박음질, 반박음질을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끝까지 갔어요. 그러면 자, 한번 끝에까지 가보죠. 끝에까지 가서 네, 끝에서 매듭을 한번 지어볼까요? 매듭도 역시 여러 가지 짓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2번 정도 고리를 만들어서 매듭을 지어주고 실을 잘라줍니다. 됐죠? 이렇게 매듭을 짓고 실을 잘라주면 바느질 끝난 거예요. 되게 인형 옷들은요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습니다. 다시요. 홈질, 박음질, 반박음질. 일반적인 바느질에는 저는 그냥 홈질을 사용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바느질을 다 끝낸 다음에는 항상 바느질을 한 후에는 다림질을 한번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나중에 인형 옷 만들 때는 다 합쳐놓고 나면 뭐 몸판이랑 치마, 소매 다 합쳐놓고 나면 너무 작아가지고 디테일한 부분을
다림질하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림질을 했을 때 다져주는 게 좋고요. 대개의 경우는 가름소를 하거든요. 학교에서 가름소 배우셨죠? 이렇게 시접을 양쪽으로 나눠서 솔기를 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한쪽으로 뭉치지 않아서 시접이 날렵해져요. 다림질을 한번 해볼게요. 짜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다림질을 해서 가름소를 해놓으면 깨끗하죠.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바느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형옷 만들 때 거의 이런 바느질을 활용해서 하게 되실 거예요. 기본 바느질, 홈질, 박음질, 그리고 반박음질까지 얘기해 봤습니다. 그 다음은 곡선 바느질 하는 법을 한번 얘기해 보죠. 이번엔 곡선 바느질을 한번 해볼까요? 칼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인형 옷의 칼라인데 요만큼 바느질을 해서 뒤집어 줄 거예요. 그럴 때 바느질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역시 대비되는 색의 실을 사용해서요. 자, 연습용이라 시접은 제가 따로 표시를 안 했어요. 이렇게 곡선이 완만한 경우는 직선 바느질과 다름없이 한 3-4땀 정도 하면 돼요. 계속 조금 해볼게요. 역시 3-4땀 정도. 그런데 곡선이 급해지는 경우가 있죠. 많이 구부러진 그런 지점으로 가면 바늘땀을 한 번에 3-4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2땀 혹은 많이 구부러지는 경우에는 1땀 정도로 땀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늘땀을 많이 하면요 그 부분이 직선처럼 바느질이 돼요. 그래서 뒤집었을 때 거기가 약간 각이 집니다. 저는 지금 급한 곡선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한 땀씩 할게요. 이렇게 해야 이 곡선 부분이 동그랗게 예쁘게 나와요. 안 그러면 여기 각이 져서 거기가 튀어나온다거나 별로 예쁘지 않게 돼요. 자, 이제 급한 곡선을 좀 지나갔으니까요. 우리 인형들, 특히 제 인형 옷은 이렇게 컬러가 크지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컬러를 조금 크게, 모양을 크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본 거고요. 자, 이렇게 끝까지 갔죠? 갔죠? 그 다음에 매듭을 짓고요. 매듭을 짓고 시접을 정리해 줄게요. 이렇게 작은 거는 꼬매 놓고 난 다음에 시접선을 잘라내는 게 더 편해요. 보통 시접은 4mm에서 5mm 정도 사용하니까 지금은 그냥 제가 눈대중으로 하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시접을 그냥 항상 그리긴 해요. 지금은 눈대중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뒤도 똑같이 이렇게 해놓고 시접을 정리를 하는데 얘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칼라가 만드는 경우에는 뒤집지 않겠어요? 뒤집기 전에 곡선 부분에는 가위집을 주는 게, 잠깐만요. 가위를 준비하고 가위집을 주는 게 좋습니다. 곡선이 커브가 급하면 급할수록 가위집을 더 촘촘하게 주세요.
주세요. 바느질한 거 자르지 않게 조심하시면서요. 이렇게 곡선이 완만한 부분은 가위집을 조금만 내어주어도 되고요. 이렇게. 혹은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시접 부분에 남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수고롭긴 하지만 뒤집었을 때 모양이 더 예쁘게 잡힌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잘라내는 게 너무 힘들다, 귀찮다 그러시면 핑킹 가위를 사세요. 핑킹 가위로 시접을 한번 딱 잘라주면 더 예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 핑킹 가위를 사시면 됩니다. 한번 뒤집어 볼게요. 짜잔. 칼라 같은 거 만들 때는 이런 일을 많이 하게 되죠. 이렇게 뒤집고요. 그 다음에 뾰족한 바늘 같은 걸로 도구를 이용해서 안쪽 시접이 골고루 펴지게, 그리고 윤곽선이 예쁘게 살아나도록 매만져 줍니다. 이런 과정들이 곡선을 예쁘게 만드는데 도움이 돼요. 짜잔. 이렇게 접혀 들어가 있는 부분은요, 살살 눌러주고 빼주고, 이렇게 동그랗게 곡선이 예쁘게 살아나죠. 그냥 뒤집었을 때보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면서 곡선을 살려주시는 게 나중에 동그란 예쁜 칼라라면요, 칼라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부위도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요. 자, 손으로도 꾹꾹 눌러둬도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혔어요. 이렇게 모양이 잡힌 상태에서, 그쵸? 다림질 할 차례 됐죠? 다림질 해주면 됩니다. 짜잔. 앞에서 한번 꾹꾹꾹 뒤집어서 뒤에서 한번 꾹꾹꾹, 이러면 동그랗게 예쁜 모양의 칼라가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인형, 제가 릴리를 위해서 만드는 옷은 이렇게 칼라가 크지도 않아요. 더 작은데 어쨌든 이런 비슷한 모양이 나오겠죠. 둥근 모양이. 자,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는 뭐 빨거나 아니면 오래되거나 하면은 이런 두 개 이은 선이 움직인다거나 뭐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눌러받기를 한번 해줄 거예요. 우리말로 아마 눌러받기라고 할 겁니다. 옛날에 조각보 만드시는 분들은 그거를 상침이라고 부르더군요. 상침. 위에다가 바느질을 해준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영어도 탑스티치라고 부르는 걸로 봐서는 같은 것 같아요.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위에다가, 그러니까 위에서 한번 눌러서 박는 거죠. 여러 겹의 천을 한꺼번에 고정해주는 방법입니다. 바늘을 안에서 넣어가지고 한번 탑스티치 해볼까요? 끝에까지, 그러니까 맨 뒤쪽에 있는 천까지 시접 포함해서 같이 한 번에 떠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한 땀 더. 또 한 땀 더. 지금 저는 역시 대비되는 색의 실을 쓰고 있지만, 같은 색, 만약 노란 천이면 노란색 실을 쓰면 거의 보이진 않겠죠? 하지만 나는 바느질 땀에 자신 있어. 예쁘게 할 자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대비되는 색의 실을 써서 위에다가 눌러받기를 해주시면 오히려 장식적인 효과가 생길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노란색에 파란색 실 쓰는 것도
지금 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 겹이 한꺼번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요. 짜잔, 뒤도 이렇습니다. 여러 겹이 한꺼번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칼라가 움직인다거나 밀려가지고 모양이 흐트러진다거나 하는 법이 없겠죠. 탑 스티치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바느질 거의 뭐 이런 바느질로 계속 하게 돼요. 결국 그 인형옷 만들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홈질과 그 다음에 반박음질 정도, 그리고 지금 하는 탑 스티치, 탑 발음이 안 되네. 탑 스티치 정도로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하게 되는 그런 바느질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 하면 볼까요? 공그르기라는 건데요. 우리 아까 홈질, 박음질 연습했던 천 있잖아요. 그 천을 제가 잘라서 이렇게 다림질을 좀 해봤어요. 시접을 천으로 감싸서 가려줘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시접이 아예 드러나지가 않게 감싸주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감싸줄 때 보통 다른 거 만들 때는 바이어스를 친다고 그러죠. 마무리할 때, 마감할 때 바이어스 칠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쭉 박아준 다음에 시접을 다른 천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앞에서도 뒤에서도 바늘땀이 안 보이게, 아예 바늘땀이 안 보이게 바느질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공그르기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블라인드 스티치라고 하는데요.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역시. 자, 안 보이게 한번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사실 얘는 홈질에 비해서는 연습이 좀 필요한 바느질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해보시고, 자주 쓰이진 않지만 예쁘게 만들고 싶으신 분은 좀 연습을 해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매듭을 안으로 넣어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밑에 천을 뜨는데 될 수 있으면 뒤로 보이지 않게 여기 두꺼운 부분을 살짝 한 땀만 뜨세요. 그런 다음 위에 천을 조금만, 한 두세 올 정도만 접힌 선을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힌 선을 뜹니다. 당겨줘요. 안 보이죠? 뒤도 안 보이죠? 이렇게 바늘땀이 안 보이게 한 번 더 해볼까요? 밑에 있는 천은 두꺼운 부분을 한 땀 뜨고요. 다시요. 두꺼운 부분을 한 땀 뜨고요. 그 다음에 위에 천은 접힌 부분을 조금만 찝어줍니다. 그래서 당기면 거의 땀이 안 보이는 그런 공그르기가 되어요. 이렇게 하면 마무리를 할 때 뒤에도 안 보이고 겉에서도 안 보이고 속에서도 안 보이는 그런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퀼트 하시는 분은 아마 아플리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플리케, 그 바탕천에다가 다른 천을 덧대서 꿰매는 방법이잖아요. 그럴 때 이 공구르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위에 덧댄 천에 바늘땀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예쁘게 처리가 되는 거죠. 우리 나중에 아플리케 응용한 인형옷도 한번 같이 만들어 봐요. 공그르기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오늘은 시범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짜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자주 쓰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알고 계시면 유용할 것 같아서 오늘 바느질법의 마지막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도 바느질이면 어느 정도는 웬만한 인형옷들은 다 만들 수 있는 바느질 방법들이거든요. 뭐 홈질, 반박음질 정도만 해도 탑 스티치까지 그 정도만 해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고요. 하나 더
주름 만드는 법을 아셔야겠죠. 스커트나 퍼프 소매 같은데 주름 잡는 법, 그것만 더 알려드릴게요. 주름 잡는 법 보실까요? 아까 사용했던 천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죠. 지금 이 바느질 선을 제가 표시를 해 주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름을 잡아 가지고 가령 치마를 몸판에 연결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주름 잡을 때 미리 주름을 시침을 해서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완성선, 바느질해야 될 완성선을 중심으로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 평소보다 성긴 땀으로 시침질을 해줍니다. 한 3mm, 4mm 정도의 바늘땀이면 괜찮을 거고요. 여기 바느질할 완성선을 중심으로 한 1, 2mm 위에 먼저 주름잡을, 평소보다 좀 크게 가죠, 바늘땀이. 뭐 특별히 예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 바느질은 나중에 시침실이니까 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촘촘하게 하는 것보다는 고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고르게 하면 주름이 더 예쁘게 잡힐 테니까요. 이렇게 이건 막 한 번에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해서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시침질을 해서 실을 쭉 빼주고 끝은 남겨둡니다. 매듭 안 짓고요. 아이고. 끝은 이렇게 매듭 안 짓고 실을 남겨둬서 그 실을 잡아당겨 가면서 주름을 잡을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요. 한 줄 한 다음 아래쪽도 같은 요령으로 완성선에서 좀 떨어져서 한 3, 4mm 간격에 시침을 해줍니다. 이게 요 단계에서 항상 그냥 재봉틀로 드르륵 박아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얘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나중에 빼버릴 바느질이기 때문에요. 재봉틀을 사용하시는 분은 평소에 사용하던 그 바늘땀 숫자보다 바늘땀의 수를 바늘땀 길이를 더 늘려서 조절을 하신 다음에 재봉틀로 박아도 똑같아요. 효과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 줄을 해주시는 게 주름이 고르게 예쁘게 잡혀요.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웬만하면 두 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런 다음 이렇게 위에 자기가 꼬맬 몸판이나 다른 것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실을 잡아당겨서 주름을 잡아가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실을 잡아당기고 양쪽에서 살살살살 잡아당기면 이렇게 주름 모양이 생기잖아요. 이런 상태로 다른 천과 같이 합쳐서 꼬매주시면 이쁜 궤더가 생기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주름 잡는 법까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요 정도가 요거 말고 뭐 단추 다는 건 다 아시겠죠? 단추 다는 거 빼고는 이 정도가 인형옷 만들기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바느질 법이에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본 바느질법 알려드리는 거 하고요. 요걸로 연습을 좀 해보신 다음에 이쁜 인형옷 만들기 한번 꼭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릴리도 잘 배웠지? 할 수 있을까? 우리 릴리는 금손일까요? 곰손일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자, 릴리가 연습한 거예요. 들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안녕. 잘 배워서 예쁜 인형옷 만들어 보아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